중국의 망언에 오히려 자신들의 덫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 중국 관영 매체를 향해 반중 정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중국이라고 비판하였죠. 중국 관영 매체가 방송인 최근 유재석의 발언을 두고 시비를 걸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앞서 중국 관영 매체 환구15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9일 MBC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의 발언을 소개하며 중국의 많은 팬을 보유한 한국 최고 개그맨이자 방송인인 유재석은 양국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당시 유재석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실격되고 중국 선수가 결승에 진출한 것을 보고 주체를 못하겠더라.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자 서경덕 교수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할령인 상황에서 한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을 중국인들은 어떻게 본 것일까?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불법 유통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구15의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연예인의 발언을 트집 잡기 전에 늘 한국 콘텐츠를 훔쳐보는 중국인들의 행태에 대해 왜 아무런 언급을 못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무단으로 도용한 굿즈 판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도둑질한 사례는 왜 기사화하지 않는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중국 언론의 행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중국이 한국 쇼트트랙 선수를 반치광으로 묘사한 영화 나라라, 빙판 위의 빛을 개봉해 반한 감정을 조장한 사례도 함께 밝혔는데요. 서 교수는 올림픽 기간에 한국 쇼트트랙 선수를 반치광으로 묘사한 영화를 개봉해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자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려 한 건 왜 취재를 안 했나? 세계적인 특종감인데 특히 이번 영화의 제작과 배포를 총괄한 곳이 바로 베이징시 당국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환구15와 글로벌타임스는 반중 정서의 빌미를 제공한 건 중국 쪽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말하였죠. 한편 중국의 횡포에 맞서 미국이 한국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미국 뉴욕주의회가 김치의 날 제정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T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이는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김치의 날 법정 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결의안에는 뉴욕주에서 김치의 인기가 높다는 점, 김치의 역사,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 등이 언급됐죠. 이와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 보존 과정인 김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된 것은 지난해 8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지난 9일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주가 세 번째인데요. 이번 뉴욕주 결의안은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하였고 뉴욕주 의회는 온라인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의회는 김치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5월경 공표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AT는 이 무렵 버지니아와 뉴욕에서 김치의 날 소비자 홍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론 킴 의원은 결의안 제정을 계기로 김치를 비롯한 보다 많은 한국 식품이 미국 사회에 전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는 것은 현지에서 김치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AT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김치 수출액은 2,82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 기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0년과 비교해서는 22.5% 증가하였고 10년 전 279만 달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5,99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김치 무역 수지도 2009년 이후 12년 만에 흑자를 냈고 그 규모는 1,92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춘진 AT 사장은 미국 뉴욕주에서 김치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김치의 날이 뉴저지주, 메릴랜드주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죠. 다음으로 과학계에서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계에서는 일본해 대신 동해 표기가 국제적인 명칭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시마분지라고도 불리는 동해 울릉분지 명칭을 활용해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지난 2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 세계 2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동해양시추 프로그램 사무국을 통해 동해 울릉분지 과학시추 최종 승인을 받고 해저 물리탐사를 위한 과학시추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릉분지 IODP 과학시추를 통해 우리나라는 약 500억 원의 시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시추 일정은 대서양 시추를 마치는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번 IODP 과학시추 유치를 통해 울릉분지의 해저지질 특성 확인과 기후변화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인 해저 사태의 원인 규명 등 자연재해 이슈 해결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죠. 특히 최근 통가 해저 화산 폭발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해저 지질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원인 분석 연구를 통해 자연재해 예측을 위한 과학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운항 예정인 최첨단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를 활용해 심해 보존자원 탐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울릉분지 IODP 과학시추에 참여하는 전 세계 IODP 승선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보고서에 울릉분지의 지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울릉분지의 국제적 공식적인 지명 확립은 물론 일본해가 아닌 동해 표기 증가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26개국이 참여하는 울릉분지 IODP 과학시추를 통해 대한민국의 해저지질 연구 분야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해 해저 자원 개발은 물론 동아시아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